원전 사업에 부흥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을 두고 15년 만에 쾌거라며 성과를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7월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은 24조 원대 체코 두쿠바니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침해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한 뒤에야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 합의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은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한 기당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내기로 했습니다. 원전 한 기 건설 비용이 10조 원 정도인 만큼 사업비의 10%를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까지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영국과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에선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또 다른 지역의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는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원전 산업의 구조상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죠?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또 미국 측 원천 기술을 사용한 만큼 기술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믿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부와 당시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과 얼마나 밀접했는지 JTBC가 극우 유튜버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공생 관계였습니다. 그 시작점엔 김건희 씨가 있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첫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1시 4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극우 성향의 정치 관련 유튜버 A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씨는 규모가 상당했던 조국 지지 집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이런 해석을 김 씨가 마음에 들어했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 유튜버는 김건희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축출, 부산 엑스포 성공 전망 등 정치와 국정 현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의 조언자가 된 극우 유튜버 A씨. 정권과 대립 끝에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다더니 자기 말만 99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었던 게 가장 아까는 이번 대선은 나는 시진핑가 나의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 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때도 김 씨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준석이 나쁜 놈이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디펜스 하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꿔줄게 하고 전화가 오죠.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통화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김 씨가 여당 대표 축출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나선 겁니다. A 씨는 김 씨 오빠인 김진우 씨와도 가깝게 지냈는데 김진우 씨는 부산 엑스포 유치 국면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는 너가 밖에서 있는 보는 거하고 여기 내부에서 이 영상이 정보가 얼마인데. 당시 여러 유튜버들은 일제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거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며 찬양하는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A 씨는 다른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관리를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김필중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캐릭터를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과 극우 유튜버가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두 사람 얼마나 가까웠던 겁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A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밀접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질문에 A 씨는 저에게 김건희 씨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예. 네, 파악을 해보니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준비했죠. 같이 볼까요? 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2년 8월쯤 찍힌 약 4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2022년 8월이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2달 정도 지난 때인데요. 이때 서울에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인데 마스크를 끼고 한 지자체 슬로건이 박힌 노란 조끼를 입은 김건희 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소하고 있는 저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진도 확보했는데요. 네, 이렇게 김건희 씨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 당시는 김건희 씨가 좀 조용히 지내겠다라고 하던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선 기간 중에 학력 위조 논란에 김 씨는 사과에 나서고 조용한 내조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 자신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원봉사만 나섰습니다. 예. 따라서 당시엔 김 씨의 행보가 아름아름 알려지긴 했지만 자원봉사 영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중에 공개되지도 않는 김 씨의 영상을 구 유튜버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영상을 주면서 김 씨는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일단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기사처럼 김 씨가 자원봉사를 했다는 건 대통령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상을 보내면서 A 씨에게 아무도 못 알아봤네. 이번 건 꽝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네, 누군가 알아봐서 홍보해주길 바랬던 건데 아무도 못 알아봐줬다는 겁니다. 이에 A 씨는 이런 건 미담이니 앞으로는 언론에 알리면서 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이 극우 유튜버와가 자신의 홍보 전략을 논의한 셈입니다. 또 이외에는 A 씨는 영부인 김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다 코로나 콘텐츠에서 가서 본 건 나중이죠. 나중 대통령 당선되고 전화하고 텔레그램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당시 영부인이 나서서 극우 유튜버와 소통을 했다면 대통령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도 취재진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다 보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계엄도 극우 유튜브만 보다 보니 정치적인 최악수를 둔 거 아니냐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취재진은 오늘 언급한 유튜버 A씨뿐만 아니라 복수의 극우 유튜버, 여기에 출연한 여권 정치 패널,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까지
모두 취재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내일 이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 내일 보도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